안녕하십니까. 브리더를 응원하는 브리더 인큐베이터의 프렌멀티비입니다. 제가 오늘 한 10개 정도 촬영하니까 저희 피디님께서 저보고 쌍꺼풀이 점점 짙어지더라고요. 참고로 제가 어렸을 때는 쌍꺼풀이 없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눈에 주름이 생긴 걸로 보입니다. 쌍꺼풀이 아니라. 자, 오늘은 왜 시고르 자부종과 코리안 숏헤어는 품종이 아닌가라는 어떻게 보면 좀 웃기고 어떻게 보면 궁금하기도 한 이야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브리딩과는 조금 관련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것도 역시 브리딩의 일환이라고 저는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 시고르 자부종과 코리안 숏헤어 품종이라고 하는 것은 다 품종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파생 내지는 차용된 말들입니다. 그럼 품종을 이해하면 시고르 자부와 코리안 숏헤어가 왜 품종이 아닌지를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일반적인 분들은 이것을 굳이 알 필요가 없지만 브리더가 되고자 하는 분들은 아시는 게 맞겠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바로 품종 동물을 만들어내는 일이니까요. 자, 일단 품종이 무엇입니까? 품종은 동일한 또는 유사한 외양적 특질을 공유하는 동물의 집합체입니다. 10마리이건 100마리이건 1000마리이건 10,000마리이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유전적 특성을 공유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록이어라고 불리우는 토끼는 귀가 쭉 늘어져 있습니다. 플라미시 자이언트 레빗이라고 불리는 토끼는 완전히 컸을 때 이따만해요. 오! 제가 들었는데 박사님 보더콜리는 유사한 외형적 특성이 없다는데요. 원래 보더콜리는 허딩독 즉 양몰이 개기 때문에 외형은 다 다르고 양을 몰고자 하는 특성만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외형적 특질을 공유하고요. 경우에 따라서 성격적 특질도 공유합니다. 다만 매우 제한적으로 외형적 특질은 그다지 공유하지 않지만 성격적 특질만 공유하는 경우들. 이랬건 저랬건 유전적으로 전파가 될 수 있는 이어질 수 있는 특질을 공유하는 집단이다. 어떤 개체가 한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얘도 그러면 품종인가요? 원래는 품종이었다가 다 모든 개체가 사라지고 그 개체 하나만 남았다면 맞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유사한 개체군을 가진 적이 없다가 얘가 짜잔 하고 처음으로 돌연변치어났으면 이것은 품종이 아직 아닙니다. 품종이 되기 위해서는 이 개체가 가지고 있는 특질이 공유될 수 있다. 재생산될 수 있다,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돼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하나의 개념이 최근 100여 년 사이에 더 붙었습니다. 원래 품종은 훨씬 더 오래된 개념이기 때문에 뭐냐면 혈통등록기관에서 해당 개체의 유전적 측면이나 또는 외형적 측면 중에 하나 또는 둘 다가 특정한 품종에 해당된다고 공인을 해주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은 보통 문서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그 전 단계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특정한 품종 자체가 공인되어야 됩니다. 그럼 품종이 공인되어 상태에서 특정한 개체가 해당 품종에 속한다라고 하는 확인이 있고 자, 이제 품종이 무엇인지 한 번 더 확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시고르 자부와 코리안 숏헤어에서 알아봅시다. 시고르 자부는 공유하는 특질이 있나요? 네, 꼬리를 잘 흔들어요. 애들이 수상하게 생겼어요. 아무거나도 잘 먹어요. 건강해요. 그것만 가지고 저희가 유전적 특질이라고 보기 조금 어렵습니다. 또는 외향적 특질이라고 보기나 성격적 특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통상 우리가 시고르 자부종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품종견에 반대되는 개념, 즉 품종을 특정할 수 없는 모든 여집합을 시고르 자부라고 부릅니다. 시고르 잡종이라는 얘기죠. 잡 자체가 뭡니까? 섞여있다, 믹스라는 의미입니다. 잡탕밥, 섞여있는 것입니다. 즉, 시골 자부, 이른바 시골개, 시골 잡종개는 조금 안 좋은 표현이긴 하지만 이랬건 저랬건 시골 잡종개는 결국은 품종개가 아니라는 말 자체를 이미 그 단어에서 내포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품종견이 아닙니다. 특정한 품종이 아닙니다. 코리안 숏헤어는요? 코리안 숏헤어는 다리 똑같이 생겼잖아요. 코리안 숏헤어는 한국이라고 하는 지리적인 곳에 격리되어서 살아온 것은 맞지만 한국이 이렇게 잘록하게 생겼기 때문에 여기로 들어온 동물들은 어디로 빠져나가기가 어려웠던 거죠. 한번 들어온다면. 그래서 어느 정도의 유전적 특질을 공유할 수 있지만 이 유전적 특질이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이를테면 터키에 살고 있는, 이를테면 중국에 살고 있는, 또는 러시아에 살고 있는, 아니면 일본에 살고 있는
다른 길 고양이들과 구분되냐라는 질문으로 들어가면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나라의 길에서 본 고양이와 터키의 길에서 본 고양이 사이의 차이점을 말하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동시에 혈통등록기관에서는 코리안 쇼테라고 하는 맥락의 품종을 공인한 바 없기도 합니다. 따라서 코리안 쇼테어는 품종이다 아니다? 네, 품종이 아닌 것이죠. 그럼 코리안 쇼테어는 육종가의 입장에서, 브리더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무엇이다? 논 페디그리드 캣, 즉 혈통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체라고 통칭합니다. 또는 다른 말로 도메스틱 쇼테어, 가축화된 털이 짧은 모든 개체를 통칭하는 말로 품종이 아니다, 즉 비품종 고양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물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만약에 일반적인 분들이 계시다고 너무 엄격한 거 아니야? 그게 품종이 뭐가 중요해? 아무 가치 없어. 나는 내 품종 고양이 아니면 내 고양이가 더 똑똑하고 예쁘고 건강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만 브리더의 입장에서는 그러하다. 브리딩이라고 하는 또는 브리딩 사이언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것이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브리더가 되고 싶습니까? 브리더로 성공하고 싶으시다고요? 공부하십시오. 나머지 모든 것들은 저희 브리더 인큐베이터가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플래너를 TV에 출발하겠습니다.